안녕하세요. 네, 호건코리아 김현진 차장입니다. 2023년 건설 분야 스케치업 2차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번 1차 웨비나 때는 파이프 덕트 모델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각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을 거예요. 오늘은 저희 호건코리아에서 직접 개발을 하고 그리고 국내와 해외에 공급하고 있는 S 플러스라는 스케치업 익스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웨비나 아젠다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S 플러스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일단 좀 드리고요. 그리고 S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각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설명 드리고 나서는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데모 영상을 보면서 한 번씩 더 짚어나가는 그런 형태로 금일 웨비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특히 오늘은 가설 펜스와 시스템 비계 모델링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우선 그 S 플러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골 구조를 쉽게 모델링하고 가시설과 시스템 비계를 모델링 할 수 있는 스케치업 익스텐션입니다. 스케치업을 1차적으로 좀 구매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S 플러스를 추가로 구매를 해서 1년 구독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구독료는 아주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 S 플러스를 개발할 당시에 철골 구조만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처음에 개발이 되었었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가시설 또는 시스템 비계까지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여기에 이제 사용자가 스케치업을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 기능까지 모두 개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그 철골 구조 모델링 관련한 내용은 이제 화면 좌측에 보이실 텐데 철골 기둥, 보호 등의 철골 구조를 모델링을 할 수 있고 포스코 현관 규격을 선택을 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OK 눌러서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그 비규격 현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직접 이제 매뉴얼 형태로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그렇게도 모델링 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링한 철골 구조는 무조건 다 물량 산출이 가능하게끔 개발이 되었고요. 단위 중량도 계산을 해서 엑셀에서 데이터를 직접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파일, 푸팅 등의 기초 구조, 그리고 가설 펜스 및 서포트 등에 대한 가시설도 모델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로 설명을 드릴 시스템 비계 모델링에 관련한 이야기인데 규격화되어 있는 비계 표준 규격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모델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필요한 자키 베이스라든가 트러스, 그리고 워킹 타워, 계단, 그 다음에 브레이스가 이제 가세죠. 가세, 그리고 낙하물 방지망 모델링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 또한 엑셀로 물량 산출이 가능하니까요. S 플러스에 관련한 S 플러스로 활용을 해서 모델링한 모든 데이터는 모두 다 물량 산출을 엑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 플러스의 그 툴바, 그러니까 기능이죠. 기능 요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5개의 툴바로 현재까지는 이루어져 있는데요. 철골 구조 모델링 기능을 실행하는 도구 모음, 그리고 가설 펜스를 모델링 할 수 있는 도구 모음, 그리고 커튼월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도구 모음, 그리고 시스템 비계를 모델링 할 수 있는 기능과 제일 아래쪽에 이제 보이시는 사용자 편의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케치업 기본 기능으로 구현하기 어렵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을 S 플러스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모델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S 플러스에 관련한 내용은요, 철골 구조를 모델링하는 기능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초로 저희가 S 플러스를 개발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기능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 기능이기 때문에 잠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모음 툴바는 보시는 것처럼 왼쪽부터 철골 기둥 모델링, 그 다음에 철골 빔, 거더 모델링, 컨버트 기능이라고 해서 선 또는 호로 되어 있는 객체를 철골 빔 또는 기둥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 다음 데크 모델링, 푸팅 모델링, 파일 모델링, 그 다음 계단 모델링, 치수 편집, 수정 기능, 그리고 수정된 치수를 적용을 하는 기능, 그리고 엑셀 물량 산출하는 기능까지 철골 구조를 모델링 하려면 필요한 기능은 모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골 기둥과 철골 보, 거더를 모델링하는 UI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상단 우측에 보시면 스탠다드 리스트라고 있을 겁니다. 표준 현강 규격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을 해가지고 모델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비규격 현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뉴얼 인풋 값에 사용자가 직접 치수를 입력을 해가지고 모델링 할 수 있고요. 현강 타입도 지금 시중에서 사용하는 모든 현강 타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플레이트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잖아요. 거의 있을 때가 많으실 텐데 베이스 플레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UI 창에서 베이스 플레이트를 체크를 하시고 치수 입력하신 다음에 모델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즐겨찾기 기능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지금 현강 규격 리스트에 있는 그 목록들을 이쪽 즐겨찾기 목록 쪽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사용자만 지금 모델링 할 때 필요한 그 현강 규격만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보에 관련한 철골 빔에 관련한 모델링 할 수 있도록 그런 UI 창이 있는데 내용은 동일하고요. 모델링 할 때 아무래도 기둥은 수직적으로 모델링 되는 거고 빔은 이제 수평적으로 모델링 되는 거기 때문에 기준되는 포인트에 관련한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위쪽 방향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모델링 되는지, 아니면 중심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모델링이 되는지, 아니면 밑에 방향에서 윗방향으로 모델링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있으니까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S 플러스를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스플라이스 기능을 좀 추가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오셔서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내용을 좀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관련한 내용은 다음 업데이트 때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 중입니다. 그게 이제 완료가 되면 스플라이스와 플랜지, 웹까지 모델링 되도록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철골 기둥과 보를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 아이콘을 누르면 지금 스탠다드 리스트 보이시죠? 저게 이제 표준 현강 규격이 다 들어가 있고요. 즐겨찾기 항목에 표준 현강 규격을 이렇게 추가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플레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체크를 하셔가지고 모델링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베이스 플레이트에 관련한 치수 값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OK를 누르시고 원하시는 위치에 가셔서 포인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높이 값을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원하는 지점에 클릭을 하면 모델링이 됩니다. 아주 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치수가 동일한 규격의 기둥이 계속 있는 경우에는 그냥 스케치업의 기본 기능인 카피 기능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모델링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규격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복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기둥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철골 보 쿼더 모델링을 진행을 해볼 건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표준 현관 규격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혹시 방향을 밑에서 위쪽으로 모델링 하시고 싶으시거나 중간 지점에서 양쪽으로 모델링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관련한 옵션 값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네, OK를 누르시고 나서 기둥에 두 개의 기준 포인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셔가지고 90도 방향으로 수직되게 스냅 잡으셔서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렇게 쉽게 모델링 할 수 있고요. 저렇게 두 개가 규격이 비슷한 동일한 빔이나 쿼더인 경우에는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둥과 철골 빔, 쿼더까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컨버트 기능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 스케치업의 기본 기능 라인 기능으로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고 나서 컨버트 아이콘을 누르면 기둥인지 철골 빔 또는 쿼더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빔이니까 빔을 선택을 하시고 표준 현관 규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저렇게 선이 바로 그 철골 빔으로 변경이 바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 살짝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저도 실질적으로 모델링을 해보면요. 근데 이제 보나 쿼더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 형태로 뭐 캐드에서 가져오셔도 되고 라인 형태로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바로 이제 변환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저는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라인 형태도 모델링을 쉽게 하실 수 있지만 저렇게 이제 그 호의 형태의 빔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호를 그리셔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버트 기능 누르셔서 표준 현관 규격 선택하시고 OK 누르시면 저렇게 쉽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한 철골 기둥 보호는 물량 산출을 통해서 각 현관 규격의 길이와 그리고 수량, 단위 중량까지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개별 환산 무게라는 게 이제 단위 중량에 관련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량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하단에 보시면 그 뽐칠 면적에 관련한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것도 현장에서 추가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으셔서 이 면적에 관련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뽐칠 데이터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S 플러스의 그 모델링 기능 중에 가설 펜스와 가설 펜스를 지지하는 그 포스트라고 하죠. 그 기둥을 쉽게 모델링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가설 펜스 모델링에 관련한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설 펜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UI 창이 나타나는데요. 펜스의 폭, 높이, 그리고 펜스를 지지하는 수평 파이프의 지름을 입력을 하시고 나서 수평 파이프의 방향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펜스 안쪽으로 설치가 될 것인지 펜스 바깥쪽으로 설치가 될 것인지 요거를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방향은 지금 왼쪽에 이제 그 펜스 그림이 나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그 변환을 할 때마다 그림이 이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모양을 보시면서 펜스를 그 수평 파이프의 위치를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specify the pipe direction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 purchase order라고 해가지고 발주할 때 그 파이프의 그 길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3000으로 되어 있는데 3m 파이프 기준으로 발주를 하겠다고 하면 여기다 이제 3000으로 입력을 하면 물량 산출을 하실 때 이 그 입력한 값 그대로 계산이 돼가지고 전체 길이에서 이제 그 나머지 값이 얼마인지까지 이제 물량 산출 데이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설 펜스 기둥 모델링 그 UI는 거의 비슷합니다. 가설 펜스의 그 기둥의 높이 그리고 지름, 펜스와의 이 그 이격 거리 정도 이제 입력을 하시고 나서 기둥에 힘을 받게 하는 이제 그 가세 있잖아요. 포스트 이렇게 그 각도 길이에 맞게끔 이렇게 그 세워져 있는 그 가세까지 추가적으로 높이, 지름 그리고 설치 각도까지 입력을 하시고 나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면서 가설 펜스와 기둥을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설 펜스 아이콘을 누르면 UI 창이 나타나고요. 펜스 설치에 관련한 펜스 폭, 그리고 높이, 수평 파이프의 위치, 그리고 지름을 입력을 합니다. 네, 수평 파이프의 방향 지정을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를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클릭을 해 보시면 그 그림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서 방향을 지정하시고 그 다음 OK를 누르셔서 모델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펜스 모델링 하실 때 바닥에서 조금 띄워져서 모델링이 돼요. 그래서 그 모서리 지점을 정확하게 클릭하는 게 좀 중요하기도 합니다. 펜스의 방향을 조금 바꿔서 모델링을 해봤는데요. 다시 정확하게 그 펜스를 지지하는 수평 파이프가 펜스 안쪽으로 모델링이 돼야 돼서 다시 한번 바꿔서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펜스의 폭과 높이 그리고 수평 파이프의 지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입력된 대로 모델링이 되었죠. 네, 정확하게 모델링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이트에서는 펜스를 모델링 하고 나서 펜스 포스트까지 모델링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에 저렇게 펜스를 모델링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펜스 포스트 아이콘을 누르고 난 다음에 포스트의 높이 그리고 지름 그 다음에 펜스와 포스트 간의 이격 거리를 입력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지지하는 브레이스까지 입력을 하신 다음에 모델링을 하십니다. 네. 기준되는 펜스에 포인트를 하나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방향을 지정해서 밑에 쪽에 브레이스까지 어느 쪽 방향으로 설치가 될 건지 그 방향을 지정해서 클릭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다 됐으면 펜스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서 카피를 할 건지 사용자가 직접 저렇게 선택을 하셔서 복사만 하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포스트와 그 브레이스는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스펙으로 지점 하나 클릭하셔서 방향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브레이스도 방향 지정해주면 저런 식으로 모델링이 빠르고 쉽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되는 포스트 5개 단위로 제가 모델링 한 것 같은데 5개 정도 띄워가지고 네. 저기 불필요한 포스트가 있죠? 저런 거는 이제 수동으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빠르고 쉽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물량 산출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량 산출할 펜스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엑셀 아이콘 누르셔서 내용 확인해 보시면 펜스의 규격 관련한 거 물량 산출 다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수평 파이프에 관련한 내용인데 아까 3m 입력했잖아요. 3m 기준으로 전체 길이는 이제 그 10m고 3m 기준으로 파이프가 이제 9개가 필요하고 1m짜리 3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그룹에는 그런 식으로 필요하다는 물량 산출 자료가 이렇게 알아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펜스를 어떻게 가설 펜스를 어떻게 모델링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에 새롭게 S 플러스에 추가된 시스템 비계를 모델링하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비계 모델링하는 기능은 기능에 대한 그 모델링 툴바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왼쪽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생소하실 건데 저희가 조금 나름대로 개발을 할 때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모델링을 좀 쉽게 하고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최초의 모델링을 할 때는 이게 박스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콘 보이시죠? 드로우 박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비계를 그 하나의 모듈로 보고 이 모듈을 일렬 또는 그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드로우 박스 형태로 처음에 이제 그 박스 형태의 모듈로 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실제 시스템 비계로 변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다음 영상에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쉽게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스템 스캐폴딩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동으로 사용자가 모델링을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각각의 시스템 비계를 규격을 다 일일이 사용자가 수동으로 다 정한 다음에 배치를 하고 카피를 하고 이런 형태로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이따가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세 번째의 박스 투 셋이라고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그 박스에서 실제 시스템 비계 모양으로 왔다 갔다 서로 이제 상호 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듈 형태의 박스를 편집을 할 때 그런 형태로 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쌓을 때도 박스 형태로 쌓으시면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델링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량 산출 하실 때나 아니면 그 모서리 부분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실 때 그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수직재라든가 수평재의 끝에 부분을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보실 때는 또 이제 실제 비계의 형태로 변환해서 사용하시고 이런 형태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능이 박스 투 셋이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보이시죠? 잭 베이스라고 자키 베이스를 모델링하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아주 쉬워요. 그룹 형태의 시스템 비계 모듈을 전체를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잭 베이스 기능을 선택을 하면 자동적으로 밑에 쪽으로 자키 베이스가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입구 역할을 하는 트러스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세를 배치할 수 있는 이제 브레이스 기능도 있습니다. 이 가세 기능은 단독으로도 배치가 가능하고요. 세로줄 또는 가로줄 일괄적으로도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세의 방향을 화살표 키 또는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원하는 대로 방향을 지정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능으로 이제 스테어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쉬워요. 사실 계단 기능도 가세 설치 기능과 기능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킹 타워 배치도 가능하고요. 워킹 타워는 독립형 그리고 통로형 두 가지 모두 모델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비계를 콘크리트 벽에다가 일부 지지하는 월 앙카 기능도 활용해 보시면 되고, 낙하물 보호망에 대한 안전 보호망에 대한 기능도 있어서 시스템 비계를 어느 정도 모델링 하실 때 상당히 쉽고 편리하게 모델링 할 수 있다는 점, 이따 영상을 보시면 진짜 쉽게 모델링 할 수 있구나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S 플러스를 통해서 모델링된 모든 객체는 모두 다 물량 산출을 해서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었죠. 그러면 자세한 기능은 각 기능들에 대한 데모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능으로 드로우 박스 기능과 박스 투 셋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비계를 셋업할 건물의 외벽 모서리 하단 포인트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지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엔터키를 누르면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드로우 박스 창이 UI 창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건물과 시스템 비계 간의 간격 입력하시고, 수직재 그리고 수평재 1, 2, 수평재 1은 이제 가로 쪽이고요. 세로 쪽 폭, 이제 사람이 지나다니는 그 통로 쪽이 이제 수평재 2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 발판의 길이, 작업 발판의 폭, 그리고 쌍줄 비계인지 외줄 비계인지 요것까지 이제 선택을 하셔서 OK를 누르시면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이제 그 박스 형태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박스 형태의 모듈이 모서리 부분만 제외를 하고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서리 형태는 사실 업체마다 다 다르고요. 셋업을 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괄적으로 하시겠지만, 이 모서리 부분은 사용자가 일일이 그 옵션 값들을 지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 부분은 아까 이따가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시스템 스캐폴딩 그 기능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각각의 수직재 어디에 위치할지, 수평재의 길이, 폭 이런 것도 다 지정을 해가지고 모델링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박스 투 셋 기능은 이렇게 박스 형태의 모듈로 드로우 박스 기능으로 한꺼번에 이제 만들었다면 요것을 다 전체적으로 배치를 하고, 또는 이제 중간중간 편집할 때 그 안에 내부의 시스템 비계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실제 시스템 비계 모양으로 될 때 하고, 그 다음에 박스 형태의 모듈 형태의 이제 박스 형태로 이렇게 모델링이 될 때 하고를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용자가 원하면 상호 변환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직접 배치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네모난 상자에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스템 비계를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네, 드로우 박스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시스템 비계가 설치될 건물의 하단 모서리 쪽을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터키를 입력을 하면 시스템 비계를 지정할 이렇게 UI가 나타나요. 그래서 건물과 비계의 설치 간격, 수직재, 그리고 수평재, 작업 발판의 사양을 입력하고, 다음 O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박스 형태의 모듈 형태의 이렇게 박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모서리 부분만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치수 기능을 통해서 제대로 모델링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UI에 입력한 값대로 그대로 박스의 치수를 확인을 해 보니까 네, 정확하죠? 수직재와 수평재의 모델링이 정확하게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까 300 제가 입력한 것 같은데, 네, 300 입력을 해서 이게 건물하고 시스템 비계하고
얼마만큼 잘 이격 거리가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빅의 그 이 모듈 위쪽에는 다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대로 가야지 나중에 이제 모서리 쪽에 가서 뭐 꼬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을 확인하시면서 모델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투 셋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아이콘을 누르면 실제의 시스템 빅의 모양으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네, 다 이제 박스 형태죠. 박스 형태인데 저게 이제 시스템 빅의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편집하기는 쉽진 않으실 거예요. 뭐 위로 쌓는다던가 이제 기준 포인트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요것에 대한 구상을 할 때 박스 형태로 하면 편집할 때 좀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 선택을 하시고 나면 동일한 모듈 형태는 모두 다 변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스템 빅의 기능입니다. 요게 조금 복잡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경우의 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 그 개발할 때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스캐폴딩 기능은 사용자가 직접 그 빅의 타입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옵션 값을 모두 다 지정하신 다음에 시스템 빅을 모델링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빅의 방향에 따라서 타입 1 그리고 타입 네 번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입 1, 2, 3, 4까지 있고요. 지금 그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4 네, 요렇게 저희가 경우의 수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오픈을 할 건지 클로즈를 할 건지 닫힌 형태로 이제 그 옵션 값을 지정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수직제에 이제 번호가 다 매겨져 있잖아요. 1번부터 6번까지의 수직제를 기준으로 다 정해 놓고 이것을 있게 할 건지 없게 할 건지 요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서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이게 중복 물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피해서 쓰는 거다 보니까 수직제 하나라도 잘못해서 중복해서 들어가게 되면 위로 쌓다 보면은 이게 중복 물량이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거 그 하실 때 좀 유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UI 보시면 오른쪽에 살짝 좀 복잡하죠. 타입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수평제에 관련한 옵션들, 그 다음에 수직제에 관련한 옵션들. 그래서 수평제는 오픈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이게 통로로 만들 건지 옆에 이제 벽으로 이제 만들 건지 그런 걸 생각하셨을 때에 이제 오픈인지 클로즈인지 요거를 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직제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6번까지의 수직제를 사용자가 선택을 해가지고 있게 할 건지 없게 할 건지 직접 체크를 해서 모델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판에 관련한 작업 발판에 관련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피 기능도 있어서 처음에 크리에이트로 만드시고 나서 이 그 카피를 만약에 10으로 이제 입력을 하면 나중에 이제 10개로 쭉 그 방향 있잖아요. 모듈 위에 표시된 그 방향 쪽으로 10개가 카피가 됩니다. 네, 그런 기능이니까요. UI 창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타입 1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이게 조금 복잡해서 제가 이게 샘플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타입 1은 가장 노멀한 그 패턴적인 그런 시스템 비계의 모듈이에요. 모듈 타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 기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제 기둥이 수직제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제 타입 선택을 해가지고 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입 2부터는 이제 그 모서리 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왜냐면 이 꺾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모서리 쪽에 쓰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번하고 3번 수직제에 있는 그 방향에서 2번하고 5번 수직제에 있는 방향 쪽으로 이제 틀어서 갈 때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타입 2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1 수평제의 오픈 클로즈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조금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지금 세부 구성이라던가 수평제 오픈 그 클로즈 요걸 체크를 할 때 위에 이제 그 폼 타입 있잖아요. 요게 그림이 요거에 알맞게 바뀌어요 계속. 그래서 사용자가 쉽게 확인을 하면서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쉽게 모델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타입 3번, 4번인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모서리 쪽에 이제 방향 보이시죠? L 1번하고 3번 방향에서 6번하고 4번 방향으로 이렇게 통로가 만들어지는 그런 타입의 타입 3입니다. 그리고 타입 4는 양쪽이죠. 네.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1번하고 5번 수직제 방향 쪽에서 4번하고 6번 수직제 방향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의 타입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엔 좀 헷갈리실 텐데 하시다 보면 되게 쉬워요. 네,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 빅의 그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모델링 하면 좀 빠르고 쉽게 모델링 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샘플 삼아서 모델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 좀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그 직사각형 형태의 건물로만 데모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의 형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모서리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추가해서 여러분께서 모델링을 좀 추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요거 보시면 복잡한 것들도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시스템 빅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나서 수평제의 스펙을 선택을 합니다. 상단의 시스템 빅의 평면 이미지를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좀 더 쉽게 빅의 모양을 확인하면서 옵션 값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직제와 발판 관련한 내용도 지정을 하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저렇게 박스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카피 10개를 눌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카피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하고의 이격 거리는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그 값이 없어요. 입력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살짝 띄워서 무브를 시키셔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치한 한 면의 박스 그 모듈의 방향에 따라서 모서리 쪽에 그 배치할 시스템 비계를 우선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향을 확인하고 수평제의 타입도 다 타입을 선택을 하시고 나서 수평제, 수직제 관련한 내용을 잘 입력을 하시고 네, 방향이랑 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90도로 꺾어서 네, 원래 있던 시스템 비계랑 모서리 부분을 맞춥니다. 네, 벽하고 이격거리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가지고 네, 이격거리를 살짝 띄워줍니다. 300만큼 살짝 띄워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차피 또 복사의 형태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이제 그 원래 만들어진 형태를 갖다가 복사를 해서 또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그 박스 형태의 모듈로 만든 그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네, 편하게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복사하셔서 모서리 쪽에 90도 꺾어 가지고 네,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또 같은 형태로 이렇게 모서리 쪽이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도 동일하기 때문에 네,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대로 붙이시면 안 되고 이제 모듈 위에 화살표 방향 있잖아요. 그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모델링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델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제
남은 모서리 방향도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복사를 하셔서 네, 회전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딱 맞죠? 요거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모듈 위쪽에 있는 화살표 방향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중복 물량에 관련한 그런 내용도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모서리를 잘 그 모델링 하셔야 된다는 점, 그 정도 유의하시면서 모델링 하시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바닥 쪽에서 건물에서 시스템 비계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 300mm 정도 되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위로 쌓으시고 싶으시면 네, 위쪽 방향으로 쉽게 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박스 투 셋 기능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모서리 쪽이나 아니면 다른데 시스템 비계 쪽에 모델링이 잘못된 게 없는지 실질적으로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스템 비계 수동으로 어떻게 시스템 비계를 배치를 하고 모델링을 할 수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잭 베이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스템 비계의 바닥을 지지하고 높이를 세팅하는 그 잭 베이스는 드로우 박스 기능으로 모델링을 할 경우에 바닥에서 그 모듈이 그 모듈 형태로 된 박스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잭 베이스 설치를 할 것을 예상을 하고 미리 이제 150만큼 Z축 원점에서 좀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좀 유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키 베이스를 설치를 하기 전에는 그 설치하고자 하는 시스템 비계를 모두 그룹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점 꼭 확인하시면 이 두 가지만 유념하셔서 모델링 할 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잭 베이스가 없죠? 잭 베이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스템 비계를 모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룹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잭 베이스 아이콘을 누르시면 아주 쉽게 잭 베이스가 배치가 됩니다. 네. 모든 수직재 밑에 쪽으로 다 잭 베이스가 설치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아주 쉽게 모델링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트러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러스가 위치할 시스템 비계 및 잭 베이스를 이제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쪽에 이제 통로가 만들어지니까요. 좌우 끝부분에 대한 시스템 비계를 재설정을 하시고 이때 반드시 중복 물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비계 구성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표시된 이 두 부분이에요. 이 두 부분을 정확하게 시스템 비계 구성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위로 이게 중복 물량이 발생할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모델링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트러스가 그 설치될 부분의 시스템 비계를 삭제를 해주고요. 밑에 이제 하단에 잭 베이스가 설치가 되어 있겠죠. 네, 그 부분도 그룹 편집 모드로 진입을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잭 베이스는 모두 다 삭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삭제한 시스템 비계 좌우측에 대한 시스템 비계를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쪽을 이제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평재에 대한 부분을 마감을 해줘야 되겠죠. 네, 저쪽 이제 2번하고 4번 쪽에 있는 그쪽을 이제 막고 2번, 4번에 있는
수직제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플라이를 클릭을 하면 저렇게 정확하게 시스템 비계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네, 오픈과 클로즈, 수평제에 대한 오픈과 클로즈, 그 다음에 수직제 어떻게 선택을 할 건지 확인해 가지고 어플라이를 누르면 저런 식으로 모두 다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러스를 설치할 시스템 비계를 선택을 해요. 위쪽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러스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저렇게 트러스가 쉽게 모델링 배치가 딱 됩니다. 네, 아주 쉽죠? 이렇게 해서 트러스를 모델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브레이스 기능입니다. 가세를 모델링 하는 기능인데요. 가세를 설치할 시스템 비계를 선택을 하고 좌우 방향키 또는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해서 가세 설치 위치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비계 한 개의 가세뿐만 아니라 세로 방향, 그 다음에 가로 방향 쭉 이렇게 그 한꺼번에 가세를 한 번에 설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브레이스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네, 설치할 시스템 비계로 가셔가지고 가상에 이렇게 그 가세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화살표 좌우 키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그리고 컨트롤 키를 입력하면 위아래, 그리고 좌우 방향 키는 이렇게 그 방향 요걸 지정하셔가지고 엔터 키를 누르면 가세가 설치가 됩니다. 네, 아주 쉽죠? 그리고 화살표 위아래 방향키는 가세를 바깥쪽 말고도 안쪽으로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런 식으로 안쪽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그 한 개씩의 그 가세를 설치를 해봤는데, 이렇게 그 세로 방향으로 쭉 한 번에도 설치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쉽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방향을 잘 지정을 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가로 방향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되는 시스템 비계 선택하시고 이렇게 가상의 그 가세가 나타나요. 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방향키 또는 컨트롤 키, 그다음 위아래 화살표 요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 옵션 키는 밑에 하단에 보시면 그 메시지 스케치업 그 하단에 메시지 나타나는 거 아시죠? 네, 그거 확인하시면 거기에 내용이 있으니까요. 내용 확인하셔서 모델링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로 방향도 이런 식으로 쉽게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가지 모양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모델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단 모델링 하는 스테어 기능이에요. 스테어 기능은 가세하고 비슷하죠. 네, 어차피 방향 지정하고 이러는 것들은 가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계단이 설치될 비계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 플러스 클릭을 이용해서 계단을 삭제하는 기능도 있다는 점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테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계단이 설치될 곳에 커서를 이동을 해서 클릭을 해보면 가상에 저렇게 계단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계단이 설치된 방향을 지정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계단이 모델링이 됩니다. 네, 아주 쉽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죠? 가세하고 동일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워킹 타워를 모델링하는 기능인데요. 워킹 타워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독립형 워킹 타워가 있고 통로형 워킹 타워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층수를 입력한 다음에 워킹 타워가 설치될 방향을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면 이 그 워킹 타워가 모델링 되는 그런 형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워킹 타워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네, UI 창이 하나 나타나요. 그래서 스탠드얼론 타입이냐 IL 타입 워킹 타워냐, 네,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층수를 입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제 그 처음 시작되는 시스템 비계 선택하고 그 다음 이제 끝지점 비계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왼쪽 방향키가 이제 그 방향이거든요.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그렇게 하시고 나서 선택을 하시고 엔터키를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스탠드얼론 타입의 워킹 타워가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IL 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층수 입력하시고 시작점 비계, 끝점 비계 선택하셔서 네,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방향 지정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또 통로형 형태의 워킹 타워도 쉽게 모델링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월 앙카 모델링 기능이에요. 월 앙카 모델링 기능은 벽하고 시스템 비계를 지지하는 앙카를 모델링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설치하고자 하는 시스템 비계를 이제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그룹 편집 모드로 들어가셔서 실행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수평제를 선택을 하시고 수평제를 스냅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벽 쪽으로 붙여서 모델링을 하시면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빨간 형태의 어떤 그 네모난 사각 형태의 모델링으로 가능하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거는 이제 물량 산출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모델링에 관련한 디테일은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 앙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원하는 위치에 시스템 비계를 더블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룹 편집 모드로 들어가죠. 그래서 수평제를 클릭을 하시고 그다음에 벽 쪽으로 스냅을 잡으셔서 이렇게 그 수평 방향으로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저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쪽으로 좀 회전을 시켜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설치가 된다는 점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물량 산출에 관련한 내용만 좀 어느 정도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모델링에 관련한 그 디테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중점을 두진 않았어서 네,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낙하 방지망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낙하물 방지망과 안전망을 모델링하는 기능인 세이프티 넷 기능입니다. 그 안전망이 설치되는 수직재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수직재 하단의 그 밑에 쪽에 그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영역을 이렇게 쭉 건물을 둘러 가지고 시스템 비계를 쭉 둘러서 모델링 하는 형태인데
그 수직재 하단의 기준 포인트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가끔씩 간혹가다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안내선을 활성화시키지 않으셨을 때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안내선을 활성화하시고 나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셔야 이 기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데모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모델링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이프티 넷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UI 창이 하나 나타날 건데 보호망 폭을 입력하라는 UI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500으로 입력을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 설치 위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보시면 안내선이 꼭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요걸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 저 포인트가 있잖아요. 저게 이제 안내점이거든요. 그래서 저 점이 있어야 클릭을 하셔서 그 보호망을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수직재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쪽 허공에 이렇게 그 4개의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기준점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타나죠? 네. 정확하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델링 할 때 그 영역, 이 포인트를 잘 클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역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점 수직재 선택을 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이제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네, 저런 식으로 안전보호망이 낙하물 방지망과 안전보호망이 동시에 모델링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꼭 안내선을 활성화 시키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안내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쉽게 모델링 하시는 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물량 산출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 플러스를 통해서 시스템 비계를 모델링 했으면 이 관련한 물량 산출 자료는 모두 다 엑셀 데이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비계의 각 부자재의 길이에 따른 수량과 그리고 발판의 타입 그리고 수직 보호망과 낙하물 방지망의 폭과 그리고 면적 데이터까지 모두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제가 다 요 화면에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네, 지금 관련한 S 플러스로 모델링한 모든 관련된 자료는 이렇게 엑셀 자료로 출력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네, 엑셀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재, 수평재, 작업 발판, 가세, 계단 관련한 모델링 했던 객체들 다 확인이 되고요. 외줄비계인지 쌍줄비계인지 그리고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낙하물 방지망, 안전보호망에 관련한 내용도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련한 내용들 시스템 비계와 그리고 S 플러스 철골을 모델링하는 기능과 그리고 가설 펜스 모델링까지 오늘은 3가지에 관련한 내용만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